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의 꽃, 12운성 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지인데 그 양일간 위주로 할 거예요. 양일간. 양일간은 어떤 게 있죠? 갑일주, 또 병화, 무토, 경금, 임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12운성에서 절지는 뭐냐면 절대양, 생육대, 로강세, 병사묘 이렇게 12개가 있죠. 12개. 그 중에서 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그 수정된 상태를 우리가 절지라고 해요. 근데 절지는 우리가 끊어질 절이에요. 근데 그 절지 그 전에는 뭐였냐면 묘지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 12운성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절지부터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생지부터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걸록지에서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다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절지서부터 가르쳐요. 왜냐면 그 전에는 묘지였고 그 전에는 사지였고 그래서 사지를 거치고 묘지를 거치고 그다음에 절지로 왔죠. 사지는 뭐냐면 일단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묘지는 뭐냐면 땅에 묻히고 그래서 이제 윤회해서 다시 또 한 생명체가 절지라는 형태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한 인간의 생명체가 수정된 상태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다 축하해줘요. 근데 죽었을 때 사람이 병들어서 죽고 땅에 묻힐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죠. 절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망적이에요. 왜? 수정이 됐으니까 임신 4주를 거쳐서 임신 8개월을 거쳐서 한 생명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 찾아오지 생육 때 잘 나가고 로강세 잘 나갈 때 안 찾아와요. 누가 돈 주고 찾아와요. 상담 다 자랑으로 승진했다고 찾아온 사람 없잖아요. 나 장가 간다고 뭐 태교를 받으러 올 수는 있죠. 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묘지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면 우리가 납골당에다가 또 묻을 수도 있지만 또 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수목장에다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이나 바다에 가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즉 육신은 없고 영혼이라는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고 아무런 힘은 없지만 임신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지는 절처봉생이라고 그래요. 오뚜기처럼 넘었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 희망이니까. 왜 앞으로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어디에 있어요? 양수에 있죠? 양수? 즉 양수가 이렇게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양수는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니까 양수는 수죠? 즉 그래서 우리가 수는 물이잖아요. 물이고 해수와 자수,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자 이를 갖다 우리가 자수처럼 또 볼 수도 있어요. 자수는 어때요? 최고의 의미지만 앞으로 어때요? 새벽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죠. 그리고 자수는 굉장히 춥고 동지진해서 엄청 춥지만 나무는 왜 안 죽을까요? 사람은 죽어도 나무는 안 얼어 죽어요. 왜? 땅 속에서 양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자수는 우리가 최고의 의미지만 하나의 양이 자라고 있어서 우리가 희망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절지는 우리가 기륭화복의 기울기에서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사주가 예를 들어서 신강한 사람들은 대운에서 이렇게 절지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온순해져요. 온순해져. 그렇게 날뛰고 아주 성격이 못됐던 사람도요. 아주 달라지고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신약한 사람이 아주 신약한 사주가 절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이 12운성을 모르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의 꽃은 12운성이다. 우리가 원래 사주에서 꽃은 뭐라고 말하면 통변술이라고 해요. 통변술이 사주의 꽃이다. 그죠? 통변을 잘하기 위해서 사주를 배운다. 그래야 손님이 오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주의 꽃은 통변술인 것처럼 12운성도 사주의 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신약한 사주는 절치가 오면 아주 극단적으로 간다 그랬죠? 아주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양일간부터 절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간목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간목일간은 그러면 어떠냐? 간목일간은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는 언제 쑥쑥쑥쑥 커요? 봄에 제일 많이 커죠. 봄에 크기 위해서 이미 겨울에 수생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디다? 생육돼요. 즉, 이 봄이 임묘진에 왔을 때 쑥쑥 많이 자라서 아주 거의 극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자라요? 청소년기 이때 제일 많이 자라요. 이때 해자축 때 태어나서 쑥쑥쑥 많이 자라요. 그리고 임묘진 되면 이제 끝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키가 계속 자라면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돼. 사람이 계속 자라면. 근데 안 자라잖아. 어느 정도 크다가 딱 멈추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육대에서 제일 많이 왕성하게 자라고 노광이 되면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죠. 그럼 제일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이 봄의 계절인 임묘진의 반대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여름의 묘지에서 이제 나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죽어요.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래서 이 신유술 되면은 나무가 어떻다? 절지는 아까 수정된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오죽하면 지하철에서 가방에다가 임신한 사람들 이거 하나 뭐 달게끔 해주죠? 러브? 왜? 안 보이니까. 그게 뭐냐면 절지태지예요. 안 보이는데 사실은 그 몸은 힘들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잠도 오고 입덧도 있고 피곤한데 눈에 안 보여요.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이 신유술이에요. 응? 무슨 소리야? 나뭇가지가 다 부러지고 없는데 허허벌판에 다 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지가 뭐냐면 갑신일주예요. 갑신일주는 가을에 나를 금극목하죠. 절지가 제일 에너지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금이 나를 극을 해요. 누가? 남편이. 그래서 이 갑목은 갑신일주는요. 굉장히 남편한테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인데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신금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헌신적으로 하면서 그러고서도 내가 공이 없어요. 그래서 갑신일주들이 여자들이 조금 남편 운이 좀 약해요. 그리고 성격도 어떻다? 날카롭죠. 네. 아주 신금이 계속 금극목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목일주 양일간에서는 절지가 뭐다? 신이에요, 신. 자, 그러면 병화를 또 봐야 되겠죠? 자, 병화일주 보니까 어때요? 병화일주는 절지가 어디예요? 해자축이죠? 태양. 자, 지금 여름을 지났어요. 우리가 여름은 이제 막 지났는데 여름에 태양이 제일 강해요. 그러면 제일 강한 거 반대가 어때요? 해자축이죠? 이때가 절태양. 겨울이고 한밤중에 태양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12운성은 24시간과 24시간을 12개 나눠서 12시간과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계절과 시간적인 관념으로 12운성을 공부를 하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운명이 곡선하고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12운성을 잘하면 사주 일은 아무리 공부해도 12운성만 잘하면 일은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통변은 잘할 수 있어요. 단, 내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내 것도. 내 사주, 내가 보기. 저는 사실 24년 전에 그래서 제가 공부 시작을 했잖아요. 왜? 내 사주 내가 보면, 잘 보면 가르치는 것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겨울에 한밤중에 태양이 없어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의 일주는 없죠. 병의 일주는 없고 병자 일주죠. 그래서 우리가 절지하고 태지하고 같이 에너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절지는 임신 4주라고 했죠? 아니, 저기 수정된 상태라고 했죠? 절지는 뭐라고 했어요? 태지는 뭐라고 했어요? 임신 4주라고 했잖아요. 임신 4주나 수정된 상태나 임신된 줄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저도 제 얘기지만 88년도에 운전면허증 시험 보러 가려고 하는데 느낌에 혹시 임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임신된 줄 알면서는 운전면허 시험 못 보러 가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일단 왜 또 애기 가졌다 소리 들으면 시험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운전 연습도 못하면 또 몇 년은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침에 가서 코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주행 보고 그날 면허증까지 받아갖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임신 6주래요. 알고는 못 가요. 모르고 간 거죠. 즉 뭐다? 우리가 절지가 제가 임신 수정된 상태고 태지는 임신 4주에서 6주 정도 그런 에너지예요.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위험한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태양은 뱃속에서 아기는 자라고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약한 상태고 그래서 절지 태지가 어떻다? 희망적이긴 해요. 왜? 좀 지나면 양지 8개월 거쳐서 생지니까 아기가 출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지는 굉장히 약한 거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양일간이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무토. 자 그러면 또 한번 이제 무토를 봐야죠. 자 무토. 자 우리가 무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토 동궁이라고 그래요. 화하고 토는 같이 간다. 그래서 토도 해, 자, 축이 절대양이에요. 근데 대부분 화토 동공이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왜 하고 토하고 동공이 되는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오래전에 하고 또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시키나 하는 측면에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죠. 가르치시는 분들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왜 화토 동공이냐? 왜 화가 절진데 토도 절지냐? 자, 겨울에 한겨울에 태양이 약하죠? 절지니까. 그러면 땅도 한겨울에 얼었어요. 그러면 태양이 이 땅을 녹일 수 있을까요? 못 녹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꽃이 펴요? 못 펴요? 꽃 못 펴요. 근데 점점 임묘진 여기서 태양이 점점 다서 봄이 오면 생육 때 태양이 막 자라면 봄에 뭐 봐요? 우리가 개나리 보고 개나리꽃 보고 철쭉꽃 보고 벚꽃도 보고 목련꽃도 보고 꽃 다 보죠? 그것은 뭐냐면 태양이 이 산을 비춰주고 영양분을 주고 겨울에 꽁꽁 얼었던 이 땅을 녹여줬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태양이 약하면 산도 얼었기 때문에 꽃을 못 피우고 봄이 되면 태양이 자라니 산도 녹아서 태양이 영양분을 줘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산에서 꽃이 피고 그래서 화토 동궁이 맞는 거예요. 가을에 가면 점점점 태양이 약해지니 땅도 어때요? 점점점 나무도 잘 자라요? 못 자라죠? 왜? 영양분 다 뺏겼잖아요. 이제 열매 돼 가있어요. 열매. 자 무토에서 절지는 똑같이 정하고
해고, 무자일주는 있어도 무해일주는 없어요. 자, 그러면 경금, 경금일주를 볼까요? 경금일주는 어때요? 경금은 숙설직이죠? 단단하고 창이고 칼이고 엄청 그래서 경금일주가 굉장히 야무져요. 경금을 갖다가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는 그러면 언제 제일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하느냐면 가을에 하죠. 가을 되면 어때요? 열매가 단단하잖아요. 지금 신월이거든요. 6월이 왕지죠. 그래서 6월이 되면 아주 단단해지면서 동시에 따져. 그래서 이 경금은 제일 언제 가을에 단단하고. 그럼 그 반대는 어때요? 봄이에요. 봄에 열매 보셨어요? 봄에 물론 사과 먹죠. 배도 먹고. 그렇지만 다 어디서 키운 거예요? 온실 속에서 키운 거고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금도 어때요? 경인 일주가 절지예요. 뭐 때문에? 내가 금극목했죠? 그래서 우리가 금극목하니까 금이 인에 강하다가 아니라 반대로 봄이 되면 열매가 없으니 금이 약하다. 뭐 때문에? 목 때문에. 목 때문에. 12운성을 공부하시면 각 일주마다 세력을 알 수가 있어요. 경인 일주니까 금극목해서 목이 약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인월에 경금 열매가 없으니 경금이 약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주가 쉬워지고 사주 보는 게 쉽습니다. 어때요? 이해는 잘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잘 시켜서 쉽게 강의하는 금성이라는 별명을 제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경인일주예요. 경인일주가 절지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은 임수죠? 그러면 임수는 어떠냐 이거죠, 임수. 자, 임수는 수예요. 수는 어디서 절지냐? 수는 물 만지면 차갑죠. 계절적으로 차가운 건 겨울이에요. 그러면 차가운 것이 제일 왕한 게 언제일까요? 겨울이겠죠. 그래서 겨울에 제일 추우니까 우리가 오리털 파카 입고 두꺼운 잠바 입고 또 밍크 코트 입어요. 해자축에. 근데 제일 추운 거의 반대는 어때요? 여름이죠. 여름은 임수의 절지예요. 추위라고 했잖아요. 여름에 아무리 추워도 오리털 파카 입어요? 안 입죠? 여름에 아무리 추워도 오리털 파카 안 입어요. 오리털 파카는 언제 입어요? 겨울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아무리 저기 해도 사월미월은 약하다. 그래서 이모일주죠. 이모일주. 임사일주는 없어요. 그래서 수국화에서 오화가 약한 게 아니라 5월에 오시에 임수, 추위는 약하다. 사주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모일주, 수국화에서 오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5월에 임수가 추위가 없으니 약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 사주 기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사주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주를 이론에다가만 매달리게 되면 사주가 어렵고 언제 통변해? 언제 사주를 볼 줄 알아? 그렇게 돼요. 12운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세력을 읽을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교대에서 강의할 때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양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때요? 사주에서 양일간인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까지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절치라도 양일간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은 음일간 갖고 해야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